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나겠다고 동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지금 속해 있는 국민이 되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그에 대해서 답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는 우리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동의해본 적이 없는 국가의 요구에 우리가 왜 복종해야 하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인 토머스 홉스가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이 책을 내놓은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홉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국민은 무조건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맥락을 잘 봐야 돼요.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 그리고 귀족들 간의 내전, 그리고 청교도 혁명 같은 아주 끊임없는 다툼으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이 혼자 힘으로 어떤 행복이나 안전을 찾기가 힘들다고 보고 이 평화를 강제할 만한 절대 권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리바이어던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리바이어던은 괴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괴물은 어떤 국민을 해치기 위한 그런 괴물이 아니라 어떤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떤 불가피하게 필요한 그런 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홉스는 국가 권력을 아주 절대적이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역사적으로 개인들의 행복과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라고 역설을 한 겁니다. 이러한 홉스의 입장이 바로 사회계약론의 시초가 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동의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국가에 복종하게 된다라는 사회계약론입니다. 이 리바이어던의 목차를 보면 총 4부 4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부와 2부, 홉스의 인간과 국가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이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홉스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존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바로 감각으로 인식하고 이성으로 계산하는 경험적 존재다라는 겁니다. 홉스는 여기서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욕망과 공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리바이어던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리바이어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바로 2부, 리바이어던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제1부에서 인간 개개인의 인식이나 욕망이나 공포, 그리고 자연법을 다뤘다면 제2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인간들이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사회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는지 리바이어던이라는 어떤 개념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국가가 어떻게 탄생하느냐라는 거죠. 이 홉스는 자연 상태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사람들을 어떤 공포와 폭력 상태에 빠뜨리게 되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자유로운 동의와 계약에 따라서 국가를 성립시키게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홉스가 얘기하는 국가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 홉스는 자연 상태를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해요. 이 무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폭력과 공포의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일상화된 폭력과 공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동의와 계약에 의해서 이 국가, 절대 권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움직이는 사람을 바로 주권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국가를 만든 힘은 바로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일단 국가를 만들고 나면
국민들은 주권자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홉스는 주장을 합니다. 이 강력한 권력이 없다면 주권자는 사람들을 위험 상태에서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라고 홉스가 주장을 하는 거죠. 주권자는 절대 권력을 보유한 아주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필요한 법률이라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관리를 임명하거나 파견하는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보유를 하고 또 국민들이 무엇을 읽고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고 심지어는 언론을 검열할 수도 있습니다. 홉스에 따르면 국민은 주권자를 비판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국민들이 계약에 따라서 주권자를 성립시켰는데 이 주권자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합당한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주권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절대 권력이 부패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당연히 이런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도 있고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홉스가 이렇게 절대 권력을 끝까지 옹호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홉스의 논거를 들어보면 아무리 그 절대 권력의 남용 혹은 절대 권력의 부패가 나쁘다 한들 자연 상태의 폭력 그리고 공포 상태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주권자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는 당연히 제약되지 않을까, 억압받지 않을까. 2부 제5장에서 홉스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일견 모순적이어 보이는 주장을 펼칩니다. 일견 모순적이어 보이지만 이 홉스의 논의를 아주 잘 파고들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 홉스의 주장이 절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홉스에게 있어서 자유는 자연 상태의 자유가 아니에요. 홉스가 정의하는 자유는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인 자유이죠. 우리는 이런 홉스의 주장을 읽으면서 이 홉스가 절대 권력, 나아가서 독재 권력을 옹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합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홉스의 논의를 읽으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홉스가 묘사한 국가라는 것은 이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와는 대비되는 국가의 상태였음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당시 홉스가 이 저작을 저술할 당시에 영국의 상황이 내전 상태, 혁명 상태, 전쟁 상태 이런 아주 혼란의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이해가 가기도 하죠. 그러면 이러한 홉스의 논의가 지금의 우리에게 갖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홉스가 이 리바이어던을 저술할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슷한가? 혹은 매우 동떨어진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상황,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무한 경쟁의 사회, 계속 승자만이 살아남고 패자는 더욱더 도태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 어떤 절대 권력자, 카리스마를 가진 주권자가 나타나서 이런 혼란을 잠재워주고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이런 대중적인 심리가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이익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민주주의를 희생시켜도 좋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리바이어던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